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자로 18번째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공이 공자한테 말하기를 우리 지역에, 오당에 우리 지역에 직궁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 해석되면 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아주 고지식하게 정직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 남의 집 양을 훔쳤어요. 근데 그 자식이 관아에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양을 훔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직궁은 직신이 행자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훔치는 것을 양이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훔치는 것을 양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자, 공자가 말하기를 우리 지역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르더이다. 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감춰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니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직제기중이다. 이런 제기중이라는 말. 정직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숨겨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가 서로 감춰주는 것은 천리고 인정에 지극한 것이다. 이런 거. 천리 인정. 요게 주자가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천리 인정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자 이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어떤 글에 천리 인정 이렇게 병행해서 썼을 때는 이거는 주자학계의 영향을 받은 글이구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리이기도 하지만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정직되음을 구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정직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시가로되 순리위지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직이니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지 않고 자식의 아비를 위해서 숨겨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순인 게 있는가? 여기는 이에 순한 것이냐, 순종한 것이냐, 이렇게 이에 순한 것이냐. 고수가 여기서도 여러분 글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젊었을 때 배웠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고수가 사귀냐. 이게 맹자에 나와요. 맹자. 고수는 누구냐? 순임금의 아버지예요. 순임금의 아버지. 원래 고수는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님이에요. 근데 그만큼 완고하고 그래서 장님과 같이 앞에 사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맹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고수라고 붙인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맹자가 이제 물은 거예요. 맹자 나와요. 고수가 가정법이에요. 이거는 가정. 자, 고수가 사람을 죽였을 때 순임금은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 소리예요. 순임금, 임금인데 아들이 임금 천자인데 제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절부이 몰래 아버지를 업고서 도망가서 해빈에 따라서 처할 거다. 아주 궁색한 곳에 가서 몰래 살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당에서는 친애하는 마음, 애친하는 마음이 이기기 때문에 직이냐 불직이냐에 대해서 어찌 한가롭게 계산을 했겠느냐 이런 거죠. 대답이 참 멋있죠. 요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가 말하기를 거처할 때 공하며 집사 일을 처리할 때는 경하며 사람과 더불어 상대할 때는 충성스러운 것을
충성스러운 행위를 비록 이적 땅에 갈지라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자, 이럴 때 이것도 뭐죠? 정에 해당되는 공부. 집사경은 동에 해당되는 공부죠. 예, 일종의 체육론으로도 이거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공은 주용이요. 어떠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처할 때 공손하게,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공손하지 않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옆으로 눕는다든가 비계 빗고 눕기도 하고 그러죠. 예.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앉으라는 거예요. 예. 단정하게. 예. 이거 이제 제가 시간이 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진나라에 어떠한 대부가 있었어요. 신하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바른 말 하니까 임금이 그 대부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어요. 자객이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집에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새벽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대부가 거초공에 딱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옷을 반듯하게 입고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마음을 정자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객이 저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내가 임금의 명을 받아서 저 사람을 죽인다면은 국가를 위해서 이것은 해가 된다. 그래서 이 자객이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시해하러 왔었는데 당신의 행위를 보니까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내가 임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되지만 당신과 같은 어진 신하를 죽이는 것은 또한 불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써 그것을 사죄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처공이라는 거 참 이렇게 쉬운 것만은 절대로 아니죠. 집사경.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도 공경해야 된다. 물건 하나를 집더라도 두 손으로 반듯하게 해야 돼. 요즘에는 뭐 자식도 부모한테 한 손으로 주고 그냥 가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려니 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조심스럽게 처리한다는 건 참 좋은 말이죠. 경은 일에 주한 것이니, 여기서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예요. 거처경, 경을 여러분 거처경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사공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를 호물으로서 해석해도 됩니다. 이건 상황 논리예요. 원래는 경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경이 주자 철학에 있어서 정에 해당되는 공부는 뭐냐면 경이에요. 경. 근데 여기는 살을 주한다. 그래서 공자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은 밖에 드러나고 경은 중을 가운데서 주관한다. 지이적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수, 지킴에 힘써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 또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정자가 이 말은 이것은 철상철하어다. 철상철하. 위를 통하고 아래로 통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은 철상철하. 요즘 말로 하면 철두철미라는 말 쓰죠. 똑같은 말이에요. 철두철미. 철저하다. 이런 소리예요. 성인은 본래 두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할 것 같으면은 수어면하고 앙업에다. 여기 어조자가 빠져 있어요. 어자가. 수어면 앙업에. 맹자에 나와요. 도덕이 충만하면은 얼굴에 나타나고 등이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런 소리예요. 등이 풍성해진다.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덕윤신이요 북윤옥이라 덕윤신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덕윤신. 그 수어면하고 ang업에다. 그래서 이것을 추에서 통달할 것 같으면 이게 확대할 것 같으면 독공이 천하평에 이른다. 이거 독공이 천하평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예. 순임금은 독공이 천하평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돈독해하고 공손함에 천하가 다스렸다. 이게 바로 앞서도 또 얘기했지만은 무의사상이에요. 무의사상. 예. 무의 무분리. 무의 무분리. 무분리. 행위가 없지만은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여러분 요순이 독공이 천하평 무의사상을 했는데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재들을 적재에 적소에 썼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전문직에 대해서 농사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적재에 적소 그리고 그 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쓰고 본인은 독공하게 되면 천하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무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무의무불리를 관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노자라고 하는 책은 편집이 됐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뭐 현대적 나중에 그 뭐랄까 수양적인 행위로서 그 뭐랄까 교훈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은데 먼저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이 나타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호시가로되 번지가 인을 물은 것이 세 번에 이것이 가장 먼저다. 그리고 선난 후액이 두 번째요. 애기인이 가장 나중에 일인 것인다 이런 소리죠. 예. 이런 거는 뭐 글을 조금 바삭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뭐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수어면 ang업에는 또 유명한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글이 어디서부터 그 내려왔는지 알아야지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됩니다. 예. 독공이 천하평도 앞에 나왔단 말이죠. 예.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공이 물어 말하게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 선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공자가 말하게 돼 행기유치하며 자기 몸을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알며 시어 사방하여 사방에 그 사신으로 갔을 때 임금의 명령을 임금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 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된 어떠한 외교적인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면은 선비가 될 만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유지 마음의 뜻에는 하지 못할 바가 있으나 하지 않는 바가 있으나 그 재능으로서는 좋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자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 마음속, 그 뜻에는 가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데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재능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자공이 능언이라는 게 뭐죠? 자공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공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시사로서 고연 거예요. 외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외교 사신으로 갔을 때 이런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을 선비라고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사신의 어려운 것이 오직 능언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다. 너는 말 잘하니까 사신으로 가면 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신의 책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예, 자공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요즘에는 그 외교부 장관 정도의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을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나중에 그 다른 책들이라든가 춘추 좌전 마지막에 가면은 자공에 의해 가지고서 이때 어떤 문제가 각축이 벌어져 있었냐면은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가 이제 월나라를 이렇게 복속을 해가지고 그때 월나라 임금 구천이 부차한테 오나라 임금 부차한테 볼모를 잡혀가 전쟁에 져가지고 볼모를 잡혔을 때 그 패권을 쥐기 위해서 오나라 부차가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제 나라를 막 침략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맹서도 하게 되고 그때 자공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언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오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에요. 예. 그 총칼로 예를 들어서 싸움에 책략을 잘해가지고만 이렇게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 잘하는 거 아주 뛰어난 어떠한 외교적인 책략에 의해 가지고서 한 국가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와 같은 참사가 벌어집니다. 예. 감히 그 다음을 묻겠습니다. 자공 종족들이 친척들이 효도라고 칭하며 마을 사람들이 공손하다고 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립이 재부족자다. 근본은 서 있지만은 재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경우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다. 이것이 1등이라면 이거는 2등인 단계다. 근데 또 자궁이 여기도 조금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요. 또 그 다음을 물은 거예요. 그 낮은 거를. 그러니까 홍자가 언필신하며 행필가가 말함에 반드시 신뢰성을 기약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룬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급에 해당되는 말이죠. 언필신하며 행필가가 경경련 소인재나 단단하던 거죠. 이 사람은 품성이 아주 강해. 이렇게 그 뜻은 작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아주 견고한 사람이에요. 경교하에서 소인과 같으나 또한 가히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 관은 필행이다. 경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돌이 세고 강한 것을 말하는 거다. 소인은 그 식량이 천엽한 것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는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뜻이라든가 인식의 범위가 작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 본말이 다 무조건 볼만한 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러나 또한 그것이 자수됨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군자, 선비됨에는 해가 되는 건 아니다. 고로 군자 성인이 여기에서도 오히려 취한 게 있다. 이 이하는 시정지인이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시정잡배 같은 사람이 다시 가히 선비라고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또 자공이 계속 그냥 또 땅을 파고 들어가네요. 오늘날 정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서요. 그 하찮은 사람들을 무엇하러 따지느냐,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두소진 아주 현명한 사람들을 어찌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딱 눌러버린 거죠. 끝마친 거죠. 오늘날 정치를 따른 사람 모두 노나라의 삼가에 속하는 것 같다. 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심히 불평한 거죠. 에이고 이놈아 이 자식아 뭐 이런 거죠. 두는 양의 이름이다. 그 십성을 담을 만하다. 소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그릇이니 그 용량이 두 이승을 담을 만한 거다. 그러니까 두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세한 사람. 그러니까 비루하다 이런 소리죠. 비루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죠. 산이라고 하는 건 헤아리는 거다. 자공의 물음이 매양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자가 이것으로서 경계시킨 거다. 위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밑으로 못난 사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책망한 거죠. 정작으로되 자공의 뜻은 교계지 행을 하고자 해요. 교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해가지고서 어딘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눈앞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아무개는 저와 같이
출중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고하는 것은 독실해서 모두 독실 자득하는 일이다.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일들이다. 네, 공자, 자공과 같은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이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일반인 경우에는 이 명예욕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허예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는 소위 말해서 사기 술수가 난무하죠. 근데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허예가 매스컴이라든가 유튜버들 중에 그런 거죠. 자기를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반드시 어떠한 그 문제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광고를 따먹기 위해서 사실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어떤 거는 그냥 재미로 보기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죠? 반면에 또 굉장히 심오하고 학술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알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유튜브를 소개하자면은 그 조선일보 기자였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 이분은 그 주자를 조금 많이 이렇게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땅의 역사를 거의 꼭 봐요. 땅의 역사.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마 박종인의 땅의 역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분도 역사에 근거해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 재미 삼아서 들으셔도 좋고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이 허명과 허예 속에 허달리는가. 그걸 보면은 이분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분을 그 유튜브를 봤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분의 한번 유튜브를 보는 게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더부르지 못한다면 반드시 광자 그 다음에 견자를 하겠다. 중도의 선비 1등, 광자가 2등, 견자가 3등이라는 거죠. 광자는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맹자에 나오니까. 견자는 유소불이라는 게 뭐죠? 유소불이 하지 않는 바가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작업물 때 그때선 유소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에요. 따져.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광자는 추진력이 강해서 무대뽀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결말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럴 때는 또 일을 결말을 잘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 성품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광자는 진취적이고 견자는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해서 저거는 여기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잘 안 해요. 어떤 일이든지. 광자는 조금만 뭐 긍정적인 게 있으면 한 10%만 긍정이다.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견자는 한 60%, 70%가 긍정적인데도 안 해요. 자기 그게 안 차는 거예요. 행은 도다. 광자는 뜻이 높아서 극고해서 행실이 이거는 뭐냐? 감추지 못한다. 덮지 못한다. 뜻을 덮지 못하는 거예요. 뜻을 덮지 못하는 거예요. 막 나가기만 하고. 견자는 또 반대로 지식은 미급하지만 지킴의 남음이 있다. 성인이 본래 그 중도의 사람을 만나서 중도의 선비를 얻어서 가르치고자 하나 이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도누한 사람을 얻으면은 그 미필 반드시 능히 스스로 진발해가지고 이 진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진작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떨쳐내는 거예요. 떨쳐내서 그 무엇인가 할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고로 이와 같은 광견에 사람을 얻는 것만 못하다 한 것이죠. 예. 이로 인해서 가히 오히려 그 지절로 인해서 격려하고, 어떨 때는 격려하고, 어떨 때는 눌러서, 어떤 사람은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기질이 예를 들어서 순하고 진취력이 할 때는 격려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눌러서 그 도에 나가게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로 차이, 이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중도의 선비로서 만들고자 한다는 뜻이죠. 맹자가 그러되 공자가 어찌 중도를 하고자 아니했겠는가? 많은 반드시 그와 같은 선비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아내 같은 선비를 얻지 못한 거죠. 아내는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고로 그 다음을 생각한 것이니, 무리 가운데, 공자 제자 가운데 금장이라든가 증석, 목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자가 말하는 바 광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자. 그 뜻이 교교연한 고지인 고지연하되 이고기행이 불엄자다. 이거 맹자에 나와요. 예. 그 뜻은 교교연해 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막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나대서 말하기를 옛사람이요, 옛사람이요. 나는 누구 옛날에 관중과 맞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이 굉장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광자예요. 고지연, 고지연. 옛날에 관중과 같은 사람이요. 관중과 같은 만약의 경우 그런 거죠. 고지, 옛사람이, 옛사람이요. 이렇게. 나도 그 따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곡이 그 행실을 돌아본다면은 그 행실은 말하는 뜻과 덮지를 못한다. 항상 그 행동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소리예요. 광자는 그래서 그런데 광자를 또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설 불결지사. 이거 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불설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여기지 않는다. 좋게 긍정하지 않는 데서 불결한 선비를 깨끗하지 않는 선비를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얻고자 더부르고자 하시니 이것이 바로 견자에 해당되는 것이니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이다. 더 밑에 있는 단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설 불결지사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이 사람은 깐깐해가지고서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한 사람을 좋아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예. 불결지사로 더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 불결지사로 더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이거 잘못했습니다. 예. 거기 아니라 그냥 처음에 했던 대로 불결지사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얻어서 더불고자 하시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공자가 말하기를 남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 사람이 항상성이 없으면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경우 있죠. 그러지 않으면 항상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사람이 항상성이 없으면 가히 무당 노릇이나 의사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좋다. 예. 남이는 남쪽 지역의 사람이다. 항은 상구다. 무는 소위 규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의는 소위 사생을 기탁하는 것이다. 고로 비록 천한 직업이라 또한 가히 무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공자가 그 말을 칭찬함으로써 선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중국에서도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을 하찮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서양을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지고 의사가 최고의 어떤 그 직업이고 선망의 대상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불황기덕이며 혹 승지수라 하니 그 덕을 항상성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혹 부끄러움을 받으리라. 요 말은 주여 한괴 구삼효의 말이니 말이다. 승은 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저도 주역의 전공 안에서 그 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은 이 구라고 했을 때는 양효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효, 양효이면서 세 번째 효라는 거예요. 예. 자가로되 점치지 않을 따름이니라. 다시 가야 가로되 이 뭔가 그 역의 글과 구별하는 것이다. 예. 그 뜻은 자세하지 않다. 이게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 자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양시가 그러되 군자가 여기에 있어서 진실로 완기점이며 완기점이라는 말도 개사에 나와요. 관기사하고 완기점 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글을 보고 그 점을 음미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사를 여기서는 그 점사예요. 이와 같은 점사를 음미할 진실로 이 점사를 음미할 것 같으면은 무상 항상성이 갖지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그 항상성을 지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우면 여러분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위상 기위 무상은 그 행위에 상이 없는 것은 또한 그 점치지 않을 따름이라 하니 또한 뜻이 대략 통한다.